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보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 등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근간에 시행된 경마와 비슷하게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 경마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7경주고 또 제주 경마 승부처는 3경주와 5경주, 서울 경마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7경주고 제주 경마 승부처는 3경주와 5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1경주부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자, 일단 11번 홀리티아라, 그 다음에 6번 스틸모아, 그 다음에 3번 유쾌한 승자, 그 다음에 1번 미스 크리스티, 이상 4두가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1번 홀리티아라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추임력도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추임력도 나름 양호한 모습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11번은 직전 경주보다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고 있다. 물론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점이 찝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다음에는 6번 스틸모아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은 이 주행검사 때는 선취입력이 모두 무난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선행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전 대비는 지난번 경주 때는 취입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요번에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6번 스틸모아도 직전 대비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다음은 3번 유쾌한 승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죠. 안 되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사실상 선행력이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요번에 취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11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6번이 선입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지금 취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상규가 타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 자, 다음은 1번 미스 크리스티라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시 마체가 작은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순수 걸음 및 주행은 나름 안정적이라 데뷔전 시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는 한데 지금 주행검사 받았을 때 411kg로 받았거든요. 이게 마체가 작아서 실전에 들어가면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1번, 6번은 나름 안정세, 저는 안정세라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3번 유쾌한 승자와 1번은 뭔가 2%에 대한 검증, 3은 취입 일변도고 1번은 마체가 작은 단점을 갖고 있어서 2%에 대한 검증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11번, 6번은 인정을 하고 얘네들은 가감하게 좀 덜 보고 여기에 배당마 하나를 11번, 6번에다 배당마 하나를 붙이고 싶다.
그래서 요 세 마리만 갖고 해보고 싶고 3번, 1번은 조금 덜 보고 싶은 그런 이 일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번, 10번, 3번이 강력하게 팔립니다. 3강 구도로 강력하게 팔리고 이 중에서 선행은 4번 이 컴백 홀리몰리가 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그러면 4번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선행을 한 번도 못 갔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10번, 3번보다는 4번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봐줄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4번, 10번, 3번 중에서는 4번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세게 보고 이들 마필들에도 어느 정도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어서 당일 연장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은 토요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은 홀짝 경주예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어느 게 진카냐? 이렇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먼저 8번 컴플리트 터치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8번 컴플리트 터치라는 말은 사실상 4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데뷔 후 3번의 경주가 선행력과 취임력이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4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8번이 재검 때 모습은 어땠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어성 말머리로 일관을 했지만 전체적인 걸음 및 상태는 나름 우수하더라. 그러니까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던 마필이라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패턴적으로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4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재검 때 모습은 여전히 좋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가져갑니다. 전 그러니까 8번은 이 편성에서 거의 4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아주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그런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11번 나인스피어라는 마필인데 선입으로는 공백 이후 데뷔전도 선입으로 뛰었고 공백 이후 경주에서도 모두 선입으로 뛰었는데 뭔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선행을 못 가거든. 그러면 이번에도 선입이야. 그러면 선입으로 뛰어서 이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배팅권에 가져가기는 합니다. 저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손영표 주교사는 좋아해요. 저는 좀 안 됐어, 사람이. 좀 안 된 것 같아. 착하기만 하고 교관 출신인데 착하기만 하고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좀 마망이 잘 되기를 좀 바라고, 이런 조교사들이 사실 뭐 야리조 같은 거 거의 안 하시는 분이잖아. 아, 이런 조교사들이 좀 상금도 좀 빵빵 벌고 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방이. 그런 차원에서 저는 11번 응원합니다. 자, 헤리카심이 한번 잘 타주기를 바라고 나인스피어도 잘 뛰어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11번 가져가겠습니다. 좀 불안 요소는 있지만
전 그래도 이 응원 차원에서라도 저는 11번 고만고만하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겠습니다. 저 11번 좋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까다롭다. 경주가 까다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끼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마이긴 합니다만 10번 네온 리더입니다. 9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늘어난 거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 요 마필은 4,800만 원짜리의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전 주행검사 시 전 구간 꾹 잡고도 선취인력 모두 겸비한 모습이라 데뷔전 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마이긴 합니다만 10번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까지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번은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10번이라는 말이 어차피 선입으로 뛰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 선입으로 뛰는 말인데 게이트가 또 외곽이고 하니까, 또 원효율이고 하니까 선입으로 뛴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얘보다 뒤에서 오는 말들의 가능성은 나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2두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행과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이런 데에 해당하는 마필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경마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상하게 안 맞는 날이 있어요. 이것도 노름이라고 이상하게 핀트가 안 맞으면서 이상하게 안 맞는 날이 있거든. 그럼 흔한 말로 뭔 지랄을 하더라도 이런 날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격 따짐으로 아니면 무슨 성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경마를 막 이기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시드를 가져가서 시드 잃으면 그냥 그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억 원을 갖다 줘도 그런 날은 다 잃어. 따는 사람은 시드가 아무리 적어도 다 따게끔 돼 있고, 그게 노름의 습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안 되는 날일수록 돈을 좀 남겨갖고 나와가지고 그런 돈 갖고 족발에다가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경마를 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세상 이치를 아실 만한 나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고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돼. 나이 먹고서 못 내려놓으니까 60 먹은 사람이 무슨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였느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사십시오. 이젠 힘도 없는데 좀 내려놓고 사세요. 객기 부리고 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60대 때 깜빵 가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애들 앞에서 한번 진짜 고향 생각 한번 하게 되는 거야. 진짜 그런 말 듣잖아요. 죄를 짓지 말지 씨와 여기 와서 왜 나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러니까 비참하게 진짜 늙기 싫으면 나쁜 짓 하지 말고 객기 부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자,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와장창 와뚜와리와리 정령 그대가 원하신다면, 조영남의 와뚜와리와리.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그거를 되게, 저 노래 곧잘 해요. 고음도 잘 올라가는 편이고. 18번이
한영의 누구 없어가 제 18번이야. 그럼 노래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노래 할 줄 알면은 곧잘합니다. 자, 여기는 와장창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인기마 중에서는 당연히 6번 아모스 천하라는 마필은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로 가져갑니다. 자, 6번 아모스 천하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이면 취임력 측면에서 완빵이었고 선행력이 2%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주행검사 때 2차 주행검사 때는 선행력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은 무조건 가져간다. 자,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이다. 하지만 요번 소주값 승부처에서 충만은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단통은 6번 아모스 천안을 가져가고 나머지 2두도 모두가 배당말을 가져가서 6번과 매치가 되면 중고배당이 되는 것이고 6번이 빠지고 이렇게 배당 3마리끼리 들어오면 99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3복승 3방으로 때리는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안정된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이 경주에서 이상하리만큼 팔리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3번 불야성입니다. 이게 갑모양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했잖아. 부러질 가능성과 대가리 치고 들어올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어려워. 어차피 이게 뭐 박하나도 아니고 이건 뭐 아니면 도거든. 그런데 요 마필이 20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3번이 불야성이라는 말이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선두권에 나설 의지가 없었긴 했지만 종반 취임력 측면에선 발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번 편성 자체가 선두권이 빠르고 강한 편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3번 불야성이라는 말이 입상권 진입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마필이 또 지난번 경주 때는 또 나름 또 선행력도 야무진 모습을 보여줘서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라서 저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 3번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저는 선전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꼭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대가리로 팔리는 7번 명품 채광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7번 같은 경우는 58.5거든. 이게 반반 봐요. 전 대가리도 올 수 있지만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어서 능력으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어서 빼기는 못 뺀다. 무조건 대가리 인정하고 충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명가가 좀 찝찝해. 그래서 7번, 3번을 저는 동격으로 똑같이 봐주고 싶은 경주예요. 여기 한 마리가 누구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토요지 5경주. 자, 여기는 출전마 간 능력차도 아주 미세하고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도 아주 미세하다는 점이 요번 경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죠. 정확한 충마가 누구냐? 이번 편성에 너는 정확한 충마를 누구라고 보느냐? 와뚜와리와리! 저는 2번 이안퍼스트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요마필은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지난번 때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때 기본적인 순발력도 무난했지만 취임력 측면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취임력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선행력의 부족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2번 이안포스트가 갖고 있는 우리 흔한 말로 사이즈라는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저는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은 요 마필이 체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디션의 난조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직전 경주 때 14kg가 늘어나면서 좀 아쉬움을 줬는데, 체중이 좀 빠져서만 나온다면 저는 이번 이안포스트라는 말이 저는 이 사이즈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센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충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2번이라는 말을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이 정확한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999를 한번 가볍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역시나 특징도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 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인기마가 실질적으로 인기마가 아니라는 점 또한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 누가 변화된 모습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인기마 중에서 그나마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0번 가온빛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선전을 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사실 1110m로 거리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0번 같은 마필은 사실상 금강경주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10번은 인기마이지만 배팅권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 유튜브 승부처는 999를 노린다고 했는데, 충마 자체는 배당마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단통 자체도 배당마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서는 10번 가온빛하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땐 999 내지는 고배당 단통이 예측되고 있는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연장 2개의 승부처를 붙여봤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마계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편성에서도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꼭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은 6번 아치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은 출전마 모두가 기복형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위험한 요소가 좀 있죠. 자, 이 6번 아치데이 같은 마필도 근간에 계속적으로 잘 뛰다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하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걸음에 물꼬를 터놓은 모습이어서 요번에는 인기권 전력이지만 6번 아치데이는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자, 하지만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이지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마계부 승부처에서의 충마는 역시나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자, 여기에 단통은 6번 아치데이를 가져가고, 나머지 2도 역시도 모두가 배당마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토요제 6경주 마계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 경주는
1번 참나리, 9번 웅비 최강 요 두 마필을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킵니다. 자, 1번 참나리라는 마필은 사이즈 측면과 실질적인 능력상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 9번이 웅비 최강이라는 마필은 다소나마 능력이 근간에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실에도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번 자체도 계속적인 경주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기복마들끼리의 한판 승부다 보니까 이게 상통말 경주거든요. 상통말 경주이다 보니까 1번이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팔리는 마필이지, 얘도 상통말은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상통말인데 아마도 1번, 9번은 기본 막건으로 바닥에 깔고 간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이 대가리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 저 역시도 1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고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충만한 단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번 편성의 특징은 상통말 경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통말 경주라는 건 뭐야? 연투 능력이 없고 기복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1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야. 나만 손해야. 빠질 수 있는 확률과 입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인데 똑같은데 굳이 1번 팔리는 말을 강대가리로 팔리는 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 편성에서. 그건 바보짓이지. 그러니까 고로 이번 경기는 의도적으로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잡고 가고, 여기에 단통은 1번 참나리를 가져가고 9번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여기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가는데, 1번은 안정권이지만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변수는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당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 역시도 저는 999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편성도 1번부터 11번까지 실질적인 능력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편성은 3등급의 중상위권 아주 센 편성입니다. 아주 센 편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금강경주시 부진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저는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실질적인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인기마 중에서는 5번 연이요로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5번 연이요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경주 때 선행선입을 나가서 선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선행 갈 수 있습니까? 선행 못 가요. 따라가는 경주 속에서 선입 전개를 해야 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번은 절대 대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맥시멈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한다. 자,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5번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번 재테크 승부처에서의 충마는 누구냐?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자, 단통 역시도 배당마를 가져가고, 인기마 중에서는 5번 연이오로만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한 마필도 배당마입니다. 저는 그래서 5번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999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그 후반부에 승부가 없다는 얘기네요. 없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인기마 중에서 4번 수호초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고, 보편권에서는 9번 유달리, 이 두 마필은 배팅권 필수 안착마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바닥에 갖고 가는 말이에요. 바닥에 갖고 가는 말이에요, 이 두 마리가. 그러면 이번 빅토리 승부처에서의 축마는 누구냐?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여기에 4번 수호초와 9번 유달리는 기본 막권으로 바닥에 깔고 가고, 또 한 마리 역시도 배당마를 형성을 해서 고배당 단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8경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경주가 3번 테마 탄생과 6번 레전드선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6번 레전드선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사이즈는 당연히 6번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능력도 조금 나뉘니까 6번을 당연히 세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 3번이라는 말은 기습 선행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이거든. 근데 얘가 인기마가 아니면은 메리트가 있는 말이거든. 얘는 지금 3위권으로 팔리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 나는. 얘는 3위권으로 팔리면 안 되고, 이번 경주가 한 8두 경주니까 6위권 정도로 팔렸을 때 그 3번 테마 탄생이라는 마필은 어떤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 거지, 얘가 인기마로 팔리면 얘는 빼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시 선두권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놈은 6번 레전드선이고 3번은 강하게 팔리지만 안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상대적인 충막감으로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왜? 3번을 약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한 발이 있죠. 2번 BS 스톰, 요것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6번 2번은 기본이자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마필은 보편권 전력으로 한두를 더 안고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주 1마배 대상 경주입니다. 딱 3마리를 세게 보는데 일단 12번 원당복을 한번 가져가 보고 싶으네요. 딱 3마리로만 때려보고 싶은 경주인데, 자, 12번 원당봉은 저는 지난 근간에 뛰는 모습을 봐서는 거의 회춘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23년도에 뛰고, 요 말은 23년도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24년도는 거의 휴양을 했어요. 지금 14세인데, 그리고 25년에 넘어왔는데 23년 전성기 때의 기량을 거의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장기 휴양을 했단 말이거든, 한 1년 정도를. 근데 장기 휴양을 하고 오래 뛰는 모습을 보니까 기본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우수해. 그 기본 능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뭐야?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하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2번이라는 말은 나이가 14세인데도 선행력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기량 자체가 죽지를 않는 거지. 베이스 자체가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12번이 요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4세의 노력마이긴 합니다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번 수사대인데, 수사대는 사실 제가 제주 경마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분석도 오래 했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에 대한 스토리를 저도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예전에 수사대는 일반 경주의 최고 강자라고 얘기를 했어. 일반 경주의 최강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상 경주에 좀 약한 면을 보여줬거든. 약한 면을 보여줬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대상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걸 봤을 때는, 특히나 직지점 경주 때 58km를 달고서 보여줬던 능력은
거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시 62.5kg라는 상대적인 가부종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강하고 지금 또 거의 비슷한 부종을 달고 있는데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근간의 행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번은 어느 정도의 상태나 근간의 흐름상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고 2번은 가부중 부담이 있지만 2번도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여기 한 마리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제주 일밥의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제 구경주입니다. 배팅의 축은 있죠. 11번 원평스킷입니다. 선행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선행을 가면 한 바퀴를 일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8번 루프탑이라는 마필입니다. 루프톱이라는 마필인데 11번과 이게 선행 주행 습성이 겹쳐요.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동화 기술을 강력하게 교체하고 이 마필의 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추열 기술을 기성을 시켰는데, 야, 이게 이동화한테 잘못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 마필의 컨디션에 잘못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긴 한데 11번하고 이게 주행 습성이 좀 겹쳐가지고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야. 그래서 유편성은 11번은 약하게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 직전 경주에 대한 부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조금 덜 됐다라는 거고, 선행을 갈 수만 있다면 8번은 될 수 있지만 11번 원평스키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번은 상대적인 축마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식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토요 경마 때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경주가, 오늘 금요 경마 때 이런 얘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경주가 있어요. 3번이 중간 경주인데 대가리처럼 팔리지만 얘가 주인공 같지가 않다. 얘가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부러졌죠.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걸 무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편성도 마찬가지야. 지금 4번 엠파이어, 7번 드래곤 킹덤, 그 다음에 저는 11번 이 히어로삭스까지 세게 보거든요. 얘네들은 실질적인 3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 중에서 누가 빠질지 모르지만 이런 대길 타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경주도 대길 타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합의 배팅은 절대 나 같으면 10원 하나 배팅을 하고 싶지 않아. 4, 7, 11. 뭐 여기에 10은 그러면 아예 안 본다는 얘기잖아. K룰 재산 안 본다는 얘기고 4, 7, 11을 3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 빼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두 마리가 빠지면서 아주 터져버리거나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의도적으로 저는 축마 자체를 완벽한 배당마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4번, 7번, 11번을 가져가는데 요 마필 중에서 한 마리가 들어올지 두 마리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경주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주고 저 같으면 이런 경주 잘 안 합니다. 냄새가 쿨쿨 나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경주예요. 자, 마지막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편성에서는 4번 JS 로드와 그 다음에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 이클립스 베리 두 마필은 인정구도로 갑니다. 4번은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지만 굳이 선행을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애가 갖다 비벼버릴 테니까. 그러면 4번 JS로드의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7번이 의외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4번이 이제 선입전개를 하면서 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대가리니까 여유 있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승선에서 뒤집기를 한번 노려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편성은 4번, 7번이 기본 막건이자 중심 막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 마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저는 이 경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 이번 10일 경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대승을 하시기 바라면서 자, 강타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잘하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3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